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 깨부책 학당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워렌 버핏 얘기부터 오늘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누군가가 그늘에 앉아 쉴 수 있는 여유는 오래전에 다른 누군가가 나무를 심었기 때문이다라는 말을 워렌 버핏이 했습니다. 자, 오늘 10번째 깨부책 학당에서는 2019년 10월 30일 대한민국 최초로 모교의 학생들을 위한 학습 공간 오영수홀 스터디 카페를 건립해서 기부 체납해 주신 오영수 KIDB 회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불러서 반갑습니다. 아유, 아닙니다. 자, 오늘 의상이 아주 그동안 뵀던 다른 여러 선배님들보다 아주 눈에 띄게 화려합니다. 예, 신경을 좀 썼습니다. 새로 구입하신 건가요? 예, 며칠 됐습니다. 네. 자, 회장님께서는 국내 대표적인 종합금융입니다. 이 중개 전문 회사 KIDB를 직접 창립하셨습니다. 21년째 돼가는데 어떤 회사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정확히 표현하면 제가 첫 해부터 창립한 건 아니고요. 네. 그때 그 외환 위기 때 그 IMF의 공고에 의해서 국내 채권 시장에 좀 투명성을 네. 제고하라. 그런 기관이 필요하겠다는 그런 권고 사항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대형 증권사들하고 일부 은행들하고 같이 이 컨소시엄으로 해서 이 한국 채권 KIDB라는 회사를 만들었는데 그때는 제가 당시에 경희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로 있었습니다. 네, 네. 그런데 그때 이제 소위 전문 경영인이죠. CEO로 제가 부름을 받아서 갔다가 이제 상품을 다양화하고 하면서 제가 이제 주식을 좀 많이 인수를 하게 되고 지금 이제 대주주가 되어 있으니까 사실은 줄여서 얘기하면 창립이 되는 것이고 네.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그런 과정을 겪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회장님 경영 철학을 좀 요약해서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사실 경영 철학이라는 게 굉장히 좀 가식적으로 느껴지는데 이게 이제 경영하는 사람의 의무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익을 창출해서 고용을 늘리고 네. 또 남은 걸로 배당금을 주고 또 국가에 법인세를 내고 네. 그리고 또 후계자를 양성을 하고 여기까지는 이제 이런 경영학 개론에 나오는 얘기 같은데요. 아닙니다. 후계자 양성은 개론에 안 나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대개 모든 경영자들이 생각을 하고 경영을 하고 오너 경영인이든 전문 경영인이든 하는데 경영 철학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결국 이익을 창출하려면 결국 살아남아야 되는 거예요. 네. 예? 적자 생존 살아남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그건 동물의 왕국입니다. 정골이라는 얘기도 되겠군요. 예. 그 동물의 왕국 프로를 보시면 거기서 철학 가지고 뛰어다니는 사람 봤어요? 뛰어다니는 동물 보셨습니까? 그런 건 없어요. 그냥 오로지 하나의 이익 창출. 단 주어진 규제와 법적인 한도 내에서 이익을 창출해서 배당을 극대화하고 법인세를 또 그만큼 비례적으로 많이 내고 그런 것이 일종의 철학이라면 철학이라 할 수 있는데 그냥 저는 내심 이런 생각은 있습니다. 그냥 큰 회사보다는 오래가는 회사가 좋은 회사다. 네. 그런 생각은 갖고 있죠. 쉽게 설명을 해주시는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 회장님의 경영 철학관이었습니다. 예. 저도 많이 생각하고 얘기한 겁니다. 예. 네. 근데 이제 누구나 오영수 회장님은 지금까지 계속 승승장구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태까지 걸어오신 길이나 또 경영해 오신 그 기업의 성장하는 모습들을 봤을 때는 그런데요. 그래도 나름대로는 어려움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인생을 토탈리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 사업적인 측면에 국한돼서 얘기를 하자면 네.
제일 어려운 때가 사실은 처음 맡았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 채권 시장의 투명화 뭐 발전을 위해서 회사를 설립했지만 사실 현실하고 굉장히 좀 잘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았고 네. 그래서 회사에 참 이게 이익을 계속 창출하기가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뭐 그것을 제일 힘든 순간이었기도 하고 또 제일 또 보람이 있는 순간이었기도 하는데 한 15년 전쯤에 그 영국계의 그 아이캡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저희 네. 업종에 이제 제일 세계적으로 제일 큰 회사하고 하여튼 합작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과정이 제가 볼 때 한 2년 정도 걸린 것 같고 그리고 그 당시에도 뭐 상당히 중소기업이었으니까 뭐 회사 안에서 영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저밖에 없었어요. 네. 그래서 뭐 진짜 007 가방을 들고 정말 그쪽 회사 회장 만나러 저 시드니에 티켓을 10,000불 주고 구해가지고 잠도 못 자고 당일치기로 갔다 온 예. 적도 있고 네. 원아웃 미팅을 위해서 그러고 또 이제 뭐 좀 전문 용어입니다만 뭐 콜하고 뭐 RPE 라이센스를 따기 위해서 상당히 그 참 한 4년 정도의 각고의 노력을 했을 때 그때가 이제 회사가 정말 살아남느냐 네. 그냥 없어지느냐의 그런 순간이었죠. 예, 그게 참 어렵지만 지금 생각하면 제일 또 굉장히 좀 흥분되고 다이내믹했던 상황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 깨부책 학당은 후배들이 많이 또 보게 되는데요. 앞으로 경영의 꿈을 가지고 있는 후배들 입장에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회장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다 강의가 되고 공부가 될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얘기인데요. 미국 유학하시고 80년대 그 노스이스턴 일리노이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을 하시다가 귀국해서는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희대에서 후학들을 가르치셨는데 어떠세요? 경영과 후학을 가르치는 것, 뭐 이런 비교는 참 무의미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어떤 게 더 어렵다고 생각을 하세요? 경영을 해서 망하면 애들 가르치는 게 더 쉽은 거고요. 네. 경영을 해서 잘 되면 애들 가르치는 것보다 경영이 낫죠. 네. 네. 예. 우문정답 죄송합니다.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나 지금이나 뭐 직원들에게도 마찬가지시겠습니다만은 그때 교수로서 학생들에게 특별히 강조하셨던 점이 어떤 게 기억나십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미국에서 그 일리노이 주립대학에서 강의할 때는 영어로 다 외워야 되니까 네. 뭐 그런 거를 생각할 겨를이 없었고요. 미국에서 교수로 강의하려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강의의 주도권을 교수가 잡지 않으면 이 미국 사람이 아닐 경우에 굉장한 애로사항이 많이 생깁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제일 필요한 게 일단 다 외워야 돼. 강의 내용을. 네. 안 그래도 중간에 뭐 이런 걸 보고 뭐 이렇게 버벅거리 하다 보면 이제 질문 들어오고 뭐 네. 이러면 이제 강의가 완전히 이렇게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나가야 돼요. 그래서 뭐 3시간 속강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상당한 부분의 암기가 필요하고 그래서 그때는 뭐 정신이 없었어요. 네. 그것 때문에. 그런데 경희대학교 와서 이제 한국대학에서 그때는 전 대학원을 가르쳤기 때문에 네. 학생들이 좀 사회 경험이 있는 학생들도 많고 그래서 저도 그때 뭐 인더스트리에서 좀 경험이 있다가 교수로 가게 된 때라 하여튼 뭐 저는 참아라, 참 인내를 해라 하는 거를 제가 많이 가르쳤던 것 같아요. 네. 그 대개 이제 대학을 갓 졸업하고 회사로 들어가면 처음에 2, 3년이 참 힘들거든요. 네. 네. 공감합니다. 그리고 사실 아침에 일찍 출근 시간 마치기도 힘들어요, 걔네들. 정신이 없죠. 네. 예. 근데 그러다가 또 위에서 뭐 막 그 지시가 내려오고 또 자존심에 좀 허투되는 또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기고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 젊은이들이 이제 그걸 견디질 못해요. 그래서 대학원이라는 도피처를 찾아오는 학생들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네, 있죠.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거를 제가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거의 뭐 실무 특강이나 마찬가지 강의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교수 뽑는 조건이 실무 경험이 있는 박사학위 소지자로 영어로 강의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니까 뭐 그럴 수밖에 없었죠. 네. 자, 이제 모교 얘기로 좀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오영수 회장님을 얘기할 때 서울고 동문 재학생들은 이제는 오용수홀을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 3학년 학부모가 오용수홀이 이제 준공됐을 때 쓴 글이 붙어 있는 걸 봤습니다, 제가. 선배님들은 경희궁의 추억이, 우리에겐 오용수홀의 미래가 펼쳐집니다. 선배님 감사합니다. 이런 문구가 이제 걸려 있는데, 뭐 교직원 휴게실 또 4곳도 리모델링 해주시고 많은 기증 기부해 주셨습니다. 이런 생각을 언제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 미국에 유학을 했을 때 네. 제가 사실 미국 생활이 제가 유학 기간, 뭐 교수로 재직하는 기간, 그리고 또 금융기관에서 제가 있으면서 네. 뭐 현지법인 사장으로 뉴욕에 가 있던 기간 합은 한 13년이 됩니다. 근데 특이한 것이 대학을 가면 모든 건물이 다 사람 이름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예. 예. 인왕관, 역사관이 아닙니다. 네. 예? 그냥 모든 게 다 사람 이름이에요. 그래서 야 정말 참 멋있는 인생을 살았구나. 어차피 뭐 누구나 한시적인 인생을 살고 가는데 네. 저런 거 상당히 참 본받을 만하다. 의미가 있다. 예. 네. 물론 뭐 서양 문화라고 그래서 뭐 다 좋은 게 아니고 그런데 그 점은 제가 좀 한번 따라 한번 하고 좀 폼을 좀 잡고 싶다. 네. 예, 그런 예. 생각을 하고 그런데 마침 그때 뭐 지금 질문에 부합되는 답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충분합니다. 네. 저희 동기가 현천욱 변호사가 총동창 회장을 하게 되고 네. 그래서 이제 뭐 제 뜻을 좀 현 변호사한테 얘기를 하고 제 재력으로 뭐 몇백억짜리 대학교에다 건물 지을 처지는 못 되고 그러니 뭐 제 능력에는 그저 고등학교에 10억, 대학에 10억 정도를 네네.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해서 현천욱 총동창 회장한테 얘기를 해서 이제 현 회장이 이제 지금도 교장 선생님이시지만 박노근 교장하고 자리를 이제 만들어 가지고 네. 그때부터 이제 얘기를 조금씩 네, 발전을 시켜 왔죠. 사실은 그분이 굉장히 그 부지도 정말 좋은 데를 마련해 주시고 네. 그래서 사실 처음에는 좀 조그만 단위로 시작했다가 점점 하게 커졌군요. 되는, 네, 커졌는데 그게 서울시 땅이었어요. 그래가지고 포크레인이 들어가서 막 팔라고 그러는데 행정실장이 공사 스톱을 시켰어요. 이 서울시의 인가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 네. 그래서 포크레인이 다시 다 철수하고 그때부터 그 인가 작업을 하려고 한 반년이 이제 했는데 가만 생각하니까 뭐 학생들한테만 해줄 게 아니고 사실 교직원들도 좀. 근데 어떻게 우연히 우리 딸이 학교를 갔다가 이거 정말 거기 이제 서울고등학교 여자 선생님 분이 이제 굉장히 많으시고 네, 그래서 맞습니다. 여자 휴게실을 갔더니 이건 너무나 열악하다. 그래서 그럼 뭐 학생들 위한 공간도 필요하지만 선생님도 좀 필요하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인가 맡기 전 그 6개월 기간을 이제 그 리모델링, 네. 네? 그 휴게실 리모델링 작업을 하고 이제 인가를 받은 후에 이제 공사를 하는데 하여튼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제 감사의 말씀을 네. 드리면 일단 그 박노근 교장 선생님하고 또 현천욱 회장 그리고 또 우리 준공은 25회 김용호 회장이 있을 때 네, 준공했어요. 네. 네. 김용호 회장도 그때 상당히 애를 많이 써줬고 또 지금은 다른 학교에 가 계십니다만은 그때 김오영 실장이라고 계세요. 그분도 아주 그 행정 처리를 굉장히 열심히 해주시고 네.
또 교사 휴게실 리모델링 할 때는 그때 그 여자 교감 선생님이신 그 김종미 교감 선생님께서 예.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그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기부는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선배님의 이름이 붙어 있는 곳이고, 그렇다면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어떻게 좀 잘 사용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오용수호를 어떻게 사용했으면 좋겠습니까? 원래는 사실 학생들 휴식 공간으로 네. 좀 쓰자. 네? 그래서 뭐 좀 빈 시간에 와서 음악 듣고 싶은 사람은 음악 듣고, 책 보고 싶은 사람은 책 보고, 또 들어놓을 사람은 좀 들어놓고, 뭐 뒹굴뒹굴 그냥. 예, 뭐 그런 의도로 출발했는데 아마 코로나의 영향이 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좀 뭐 강의실 비슷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상황이 이제 다 또 원상 복귀가 되고 하면 좀 학생들이 거기서 좀 휴식하는 공간으로 좀 많이 활용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네. 또 그 서울고등학교에 지금 교회가 들어와서 이제 빌려 쓰는 주말에 거죠.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이제 사실은 그 오용수의 이제 뭐 관리 문제 뭐 이런 것 때문에 교회 뭐 특히 어린이들이 좀 쓰고 싶어 해요, 거기를. 근데 지금 그게 지금 불락이 돼 있는데, 그냥 뭐 아무래도 그렇게 하면 빌딩 마모가 되고 그렇죠. 그러면 되는데, 어차피 지어놓은 거니까 교회에서 또 좋은 일을 하는데도 개방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또 혹시 동문들의 모임도 거기 좀 리퀘스트가 좀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개방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주말에. 네. 그리고 또 마모가 되면 또 제가 메인티넌스를 또 하면 되니까. 예.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자, 회장님 서울고뿐만 아니라 연세대학교 상경대학, 음악대학, 의과대학 뭐 많은 기부하셨어요. 또 익명으로도 많이 하시는데, 근데 음악대학에 기부를 하셨는데 뭐 특별한 인연이 있으세요? 예, 저희 집사람이 연대 음대 아. 출신이라 네. 예, 거기다 기부를 하고, 또 뭐 상경대만 제가 나왔다 해서 하면은 또 변사 또 인상이 별로 안 좋아지고, 네. 또 집사람이 거기 음대 총동창 회장을 8년을 했어요. 아이고. 네. 예, 그러니까 네. 뭐 아무래도 좀 그렇게 되고, 세브란스에 기부한 것도 물어보실 거죠? 네, 의과대학으로 제가 뭉뚱그려서 여쭤봤습니다. 예. 그건 사실 야구부 후원회장을 내가 할 줄 알고 네. 미리 기부를, 애들이 많이 다치잖아요. 아, 그럼요. 예? 예. 예.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건. 사실은 원래는 뭐 그건 농담이고, 이 세브란스는 사실 모든 의사들 다 그렇지는 않지만 상당히 많은 의사 교수님들, 선생님들이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정말 봉사, 헌신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세요. 네. 알고 보면. 예. 저는 뭐 크리스찬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뭐 어차피 제 모교이기도 하고, 그래서 뭐 좋은 일이니까 하는 게 좋겠다. 근데 결국 하고 나니까 제일 많이 쓰는 수요자들이 서울고등학교 야구 선수들이다. 그렇군요. 예. 예. 아, 이 점은 새로운 또 저도 처음 저도 알았어요. 이렇게 많이 쓸 줄은 몰랐습니다. 예.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렇게 회장님만큼 모교에 대한 애정이 깊으신 분이 더 많으시겠죠? 그럼요. 네. 제 뭐 정말 그 야구 전용구장 그 땅을 기증해 주신 정말 조창한 네, 조창한 회장님. 대 선배님, 그것도 야구 후원을 위해서 정말 애쓰신 강대신 회장님, 뭐 저는 뭐 거기에 될 수는 없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걸 이어받으셨다는 이제 그거고, 아무도 안 하겠다고 하면 그게 곤란한데,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거를 맡아서 모교를 위해서 그렇게 애쓰시는 분들이 나온다는 게 참 후배들 입장에서는 감사하고 행운이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굉장히 해피합니다. 그 대답을 저는 바랬습니다. 무슨 해피하다는. 해피한? 네. 나이 들어서 해피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저의 입장에서는 글쎄요. 제가 아직 그 선배님 나이가 되지 않아서 어떤 딱 맞는 답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심심한 겁니다. 아프지 않고 큰 돈 걱정 없고 자식 속 안 쓰이고 그럼 굉장히 무료하고 심심합니다. 이게 약간 현직에서 조금 떨어져 있으면. 예.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심심한 게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면 지금 이제 둘째 딸한테 대충 맡겨놓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야구부 후원도 제가 골프를 안 칩니다. 못 치니까 안 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일단 둘째 딸한테 좀 맡겨놓고 보니까 사실 시간이 조금 그러나 좀 나름대로 좀 무슨 좀 뭘 하나 찾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무슨 일이라도 그래도 재미가 있고 보람이 좀 있고 그런 일이 좋지 않을까 하던 중에 우리 조명인 선생님께서 이걸 추천하셔가지고 역사관장이죠, 학교. 네. 그래서 하게 되는데 재미는 있어요. 어저께도 제가 그 충안고 야구장 갔었는데 근데 이게 굉장히 골치가 아파요.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만큼의 골치 아픈 거를 감내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감히 저는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 야구 얘기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3년 되셨죠? 정말 아낌없는 지원하셨습니다. 뭐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뭐 한두 건이 아닌데요. 향후 야구부 어떻게 될까요? 잘 되겠죠? 뭐 잘 되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처음에는 그냥 조금 쉽게 생각했어요, 제가. 뭐 고등학교 야구, 뭐 감독이 뭐 어떤 능력 뭐 이런 거보다는 그냥 중학교에서 투수 잘하는 애 한 셋만 갖다 놓으면 그냥 끝나는 거 아닌가 이렇게 간단히 생각을 했는데 또 막상 들어가 봤더니 또 뭐 어느 조직이나 그렇듯이 또 이 여러 가지 또 갈등이 있고 또 학부형 또 감독 코치 또 학교장 뭐 이런 그러니까 각 입장에서 생각하면 다 이해가 돼요. 네. 근데 이제 이를 합해서 뭘 하나를 만들어야 되니까 거기에 잔이 경쟁도 생기고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가 이제 파생적으로 발생을 하는데 그런 것을 조금이라도 제가 좀 인프라를 좀 업그레이드를 좀 네. 시키고 하는 것이 취미가 아니라 이제는 책임감으로 느껴집니다. 뭐 조창원 이사님도 계시고 강대진 이사님도 계신데 뭐 후원회장이랍시고 와서 괜히 그럴 게 아니고 좀 제대로 일을 좀 하고 가야 되겠다 하는 책임감을 많이 느끼죠. 네. 예. 지금 답변하신 것만큼의 더 이상의 답변이 없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애정이 기본 바탕에 있어야 하고 그렇죠. 또 거기에 또 유연하고 또 그러면서도 분명하게 대처하시는 것 같다라는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서울고등학교 야구부는 모든 동문들의 정말 사랑을 많이 받고 있고 기대도 한 몸에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더 후원회장의 입장에서도 어렵고 모두가 다 어려운 게 아닌가 이런 그렇습니다.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유 글쎄요. 제가 뵙기에는 굉장히 여유가 있으신 것 같아요. 모든 면에서 회장님은. 근데 학창 시절부터 어떻게 이런 것들은 꾸준히 노력을 해오신 결과입니까? 서울고등학교, 서울중학교, 서울고등학교 6년 다니셨잖아요. 네. 그때 어떤 학생이셨는지 궁금합니다. 정말 궁금했거든요. 네. 그냥 평범한 학생이었어요. 그냥 뭐 달리기 잘 못하고 네. 그리고 공부는 꽤 했었는데 집사람하고 연애하느라고 고등학교 때 또 참 목에 그 서울대 진학률에 좀 네. 누를 끼치고 뭐 그런 점이 있습니다만은 뭐 저희가 볼 때는 굉장히 평범한 학생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범생이라고 봐도 될까요? 모범생은 현천욱
회장이고 네, 네, 네. 저는 뭐 모범생은 안 연애한 사람이 무슨 모범생이 되겠습니까? 당시에는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뭐 연애가 죄는 아니니까. 네. 그래도 성공하셨습니다. 자, 그 내년에 졸업 50주년을 맞이하십니다. 이제 준비위원장 맡으셨는데 굉장히 마음이 분주하실 것 같아요. 그 저는 제 성격이 뭐 무슨 일을 맡으면 일단 해야 될 것을 굉장히 미리 그냥 확 해버리는 성격입니다. 아, 그리고 일단 그걸 잊어버려요. 그래서 뭐 코로나 때문에 일단 뭐 되게 보수적으로 매년 우리가 24회니까 네. 매년 송년회 하는 날 11월 24일로 아하. 제일 늦게 이제 잡아놓고 예. 그래가지고 일단 제일 급한 게 결국은 예산인데 그걸 한 3일을 제가 재나통을 붙잡고 아하. 그래서 대충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아유, 성공하셨습니다. 예. 그러고 이제 그럼 중점을 어디다 둘 것이냐? 그러면 이제 저희가 50주년이면 이제 다 70. 그러면 다음에 60주년 때는 사실 좀 서로 얼굴 보기가 힘든 위치에 거주하고 있는 동기들. 그래서 이제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동기들, 지방에 거주하고 있는 동기들을 가급적 많이 좀 만남의 장을 네. 만들자. 그게 이제 저희 그 회장단의 지금 목표, 뭐 테마가 비슷한 거죠. 많이 다수가 참여하는 그런 50주년을 준비하고 계시군요. 예, 특히 이제 좀 앞으로 보기 힘들 음. 예, 동기들. 사실 여유가 있고 갖고 있는 것이 많다 하더라도 기부란 그 단어 앞에서는 누구나 주저하게 됩니다. 오늘 제가 회장님 만나서 말씀 듣다 보니까 서울고등학교에 대한 사랑이 정말 끝이 없으신 것 같아요. 마르지 않는 샘 같습니다. 회장님께 서울고등학교는 어떤 의미입니까 도대체? 자존심입니다. 저희 세대는 사실 뭐 저희 선배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세대는 특히 전후 세대로 딱 태어나서 네. 사실 우리나라의 참 비약적인 발전 과정과 삶의 궤를 같이 한 예. 저희 세대입니다. 그런 과정에 저희 동문들이 뭐 상당한 역할을 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중학교, 고등학교, 서울고등학교의 역할이 아마 추진 동력이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정부는 정말 자부심을 느끼고 또 자부심을 느낄 만한 가치가 있는 대학이다. 네. 미안합니다. 고등학교입니다. 네. 고등학교다. 그래서 그냥 서울고등학교는 그냥 제 자부심이고 자존심입니다. 돌고 후배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어떤 말씀이 있는지요? 근데 뭐 사실 때까지 뭐 레파토리가 뭐 인내하라, 자존심을 가져라, 뭐 인간관계를 좋게 하라, 뭐 정면 돌파하라, 뭐 이제 그런 얘기를 뭐 습관적으로 했습니다만은 사실 그 질문서를 받고 제가 이렇게 사실은 우리 손자 손녀들 때문에 그 아동에 관한 이런 걸 제가 많이 보게 되는데 자료나 서적이나 네. 많이 보시는군요. 근데 어떤 신문사에서 그러니까 이분의 책에서 그러니까 코어트를 했어요. 이렇게 인용을 해서 이제 이 글이 나왔는데 이거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자기만의 날을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동력은 공격성에서 나온다. 그 공격성은 어그레션입니다. 어그레시브니스가 아니고 인간이 성장하면서 꼭 발달해야 하는 게 있다. 옛것은 허물고 새롭게 뭔가를 창조하고 어려움을 딛고 앞으로 나가고 생을 겪어내고 도전하고 고비를 넘기는 것. 바람이 불어도 버티고 누가 어깨를 탁 치고 지나가도 꿋꿋이 서 있는 것. 좌절해도 까짓것하고 다시 한 번 더 해내는 것. 이러한 것들을 스스로 찾고 버틸 수 있는 근육이 생길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이게 사실은 아동 뭐 교육적인 의미에서 썼는데 네. 저는 우리 회사 직원한테 이걸 꼭 줍니다. 네.
이거는 젊은 사람들이 꼭 가져야 될 음. 그런 정말 저도 이걸 가끔 보니까 네. 필요한 거라고 해서 사실은 제 후배들한테 이 말은 꼭 좀 남겨주고 싶어요. 이제 그 말씀을 우리 서울고등학교 후배들에게도 네. 꼭 해주고 싶다는 네. 말씀입니다. 예. 예, 좀 더 시간을 갖고 회장님과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 저희가 정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맞춰야 되는 것이 저는 오늘 상당히 아쉽습니다. 앞으로 동문 중에 제2, 제3의 오용수 죄송합니다 이렇게 불러서 나오기를 제가 꼭 기대를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사업도 늘 번창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오용수 KIDB 회장님을 모시고 기업 경영과 기부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회장님의 끝없는 서울고 사랑을 또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모교와 동창회뿐만 아니라 이 사회에 큰 도움을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